네, 안녕하십니까. 더오프닝TV 윤성민입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경영자가 될 건지 비전을 만든다고 했는데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이 딱 어느 정도 시기가 그려졌어요. 이제 개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굳어졌습니다. 그러면 가장 처음 무엇을 해야 되냐? 경영에서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면은 재무, 인사, 마케팅, 상품. 이 네 가지 바퀴를 중요시 여기는데요. 그 중에 가장 첫 번째, 재무라는 게 있습니다. 일단 당연히 이 돈이라는 거는 정말로 원장님들이 어느 순간 돈이 없으면 병원이 기업도 그렇고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을 갖고 어떻게 개헌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. 따라서 원장님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일단 내가 개헌을 할 때 들어가는 자금이 얼마일까를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개헌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감이 안 와요. 그리고 굵직굵직한 걸 몇 개 넣어봤는데 빠뜨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저희 아라캐스트에 아라카톡으로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60평, 100평 기준으로 자금이 얼마 정도,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세부 종목을 작성하실 수 있게 만든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. 이 파일을 보내드리니까요. 이 영상을 보시면 요청을 하셔서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바로 자금에 대해서 얼마 들어갈지 내가 따져봐야 돼요. 사실 자금에서 가장 큰 요소가 임대비예요. 보증금 임대비,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에요.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따라 가장 크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해요. 뭐냐면 내가 자금이 적은데 강남에 큰 평수를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. 따라서 이처럼 원장님들이 내가 현재 그 개헌을 할 경우는 어느 정도 들어갈지에 대한 먼저 임의로 작성을 해보면요. 내가 전체 60평짜리를 개헌을 하는데 자금이 한 6억 정도가 필요하구나.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략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런 다음에 두 번째, 그러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도대체 얼마인가를 알아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원장님들이 두 번째 할 게 바로 이제 내가 닥터론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알아보겠죠. 그런데 원장님들이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경로가 일단 자기 자본이 있겠죠.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. 또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벌어놓은 돈은 많지 않아요. 왜냐면 닥터 이렇게 나와서 페이 닥터 한 3, 4년 차 개원하다 보면은 사실 자금을 모아놓을 방법이 없지요. 그리고 기존에 뭐 대출이라든지 통해서 주택이라든지 또 구매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못 설계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따라서 가장 먼저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, 닥터론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돼요. 보통 이제 전문의야 전문의가 아니냐에 따라 은행마다 대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. 모든 은행이 금리나 이런 거 비슷하지만 대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따라서 원장님이 주거래은행이나 저희 아라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은행 같은 데 담당자한테 전화하시면요. 내가 대출을 닥터론을 일단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이 부분도 꼭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전에는 꼭 전화하시라고 하는 게 원장님들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. 따라서 보통 한 6, 7개월 전에부터 대출 받기 전까지 신용도 관리를 하면은 원장님들 신용이 많이 좋아지십니다. 따라서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또 간과했다가 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요. 보통 6개월에서 뭐 10개월 사이에는 꼭 전화를 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닥터론은 얼마인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관리하는 시기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주택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자가 예금 저축 같은 자가 유용 자금이 있겠죠. 그리고 자가 유용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가 신보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신보는 좀 사태가 크게 터져가지고 되게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시중에 신보를 해준다는 브로커들도 있지만 이런 브로커를 통하지 마시고요. 보통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3억까지 자기 자금 증빙했을 때 3억까지 신보를 최근에는 내주는 거를 그냥 가장 노멀하게 하고 있어서요. 신보 대출을 보통 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 대출 외에 또 뭐가 있죠? 네, 부모님이나 빌릴 수 있는 돈들이 있죠.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서 과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. 첫째, 내가 사용할 비용과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결정이 됐죠.
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원장님들이 전략이 시작됩니다. 뭐냐면 내가 자금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자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. 규모라든지 그리고 임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증금이라든지 내가 경영 전략으로 뛰어난데 보증금을 좀 낮추고 내려가고 싶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어떤 병원으로 개원할지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데이터가 결국은 자금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근데 개원을 결심했다면 두 번째 바로 아라카톡에 요청해서 엑셀 파일로 내가 비용이 얼마 필요한지 개원을 하려면은 작성해 보시고요. 그리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또 대출은 얼마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. 이 부분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. 원장님들 아직 자금에 대해서 중요함을 놓치고 있는데요. 모든 기업들, 모든 힘든 병원들 다 뭐 때문에 망하죠? 결국 마지막에는 자금 때문이에요. 자금이 없으면은 다 우리가 80% 목까지 와서 쓰러진다고 하는데요. 자금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. 은행도 그렇고요. 금리, 이자도 못 내면은 바로 문제가 생기고요. 최근에 특히 피부과 의료의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엄청 높아요. 그래서 원장님들이 자금에 좀 더 보수적으로,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보수적 방향으로 수립을 하시고 개원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